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왜 양도세를 따져봐야 되는지, 네.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돈을 내고 왜 양도세에 대해서 돈을 내고 봐야 되는지, 네. 이 이유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손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네. 이분이 국토교통부 양도소득세 관련 부서에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 여부를 문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A, B, C, D 주택으로 해서 아주 취득 당시 비조정 지역이다, 양도 당시 조정 지역이다, 현재 조정 지역이다, 분양권 뭐 이게 싹 다 해서 정리를 싹 해서 정리를 잘하셨네요. 잘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질문도 꼼꼼하게 1번 A주택 매도 후 B주택 비과세 매도 시점, 질문 2번 B주택 매도 후 C주택 입주할 때 B주택 비과세 여부, 네. 질문 3번 B주택 임대주고 C주택 입주하여 거주하다 2년 뒤 B주택 매도 시 비과세 여부, 이렇게 다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국세청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네. 국세 행정에 대한 관심을 가져줘서 감사드립니다. 자, 근데 여기 잘 보시면 등기 후 1년 내 양도하셔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이 있으며 라고 했죠. 네. 근데 요게 지금 조항이 빠졌어, 내가 보기에. 우리 세무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단 예외 조항. 조정지역 지정 전 계약금을 완료했거나. 계약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요건을 갖췄을 경우 3년이다. 이거를 빼먹었어. 그러네요. 그래서 이분이 1년에 팔아야 되나 보다. 이렇게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분은 단 저게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귀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심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인천청 세무서 이렇게 국세조사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네. 이게 틀렸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분은 초서까지 1년을 알고 급하게 팔라고 했었는데 사실 기존 주택 기간이 3년이었습니다. 빼먹었어. 단을 써야 되는데 빼먹었어. 예외 조항. 그렇죠. 그래서 요 손님이 요렇게 지금 보내주신 내역을 저희가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네. 자, 그분의 상황을 다이어그램으로 만들면 이렇습니다. 아이고 복잡스러워라. 자, 당연히 실수하게 생겼죠. 네. 그 조사관이 이런 거를 한두 개를 받았겠냐고, 질의를.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질문의 요지가 뭐였냐면 요거였어요. 요 C주택 옥정 대림 1차예요 이게. 그래서 네. 2015년 9월 17일 날 분양권을 취득을 했고 17년 10월 30일 날 잔금을 해서 입주까지 하셨어요. 요게 1차인데 대림 2편한 1차예요 옥정. 그리고 나서 이분이 요 대방 요 대방에 또 입주를 하신 거예요. 요게 대방이에요. 그래서 이 둘의 관계가 일석 1가구 2주택이 몇 년이냐. 그렇죠. 그때 옥정 2편한 세상 1차 C주택 처분기한이 몇 년이냐. 근데 세무서에서 뭐라 그랬느냐, 국세청에서 1년. 이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1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건 우리도 다 알 거예요. 회천 분양권 취득 시기를 봐야 되잖아요. 2018년 5월 1일. 그러니까 양주시가 조정지역이 된 게 20년 6월 19일에 됐는데 이건 그 전에 분양을 받은 거기 때문에. 저 대림 1차는 잔금도 비조정 지역에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3년이죠. 네. 그런데 국세청에서 1년이라 갖고 이분이 1년이구나 그러고 팔려고 준비를 하셨던 거지.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여유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요거 회천대방 얘도 3년이죠. 얘를 취득하고 회천대방을 취득하고 옥정대방을 3년 내에 하면 매도하면 얘도 양도하면 비과세가 네. 되는 거예요. 3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지금 국세청에 이렇게 질의를 했을 경우 요게 구속력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요거는 그냥 네. 참고사항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믿고 국세청이 질의한 내용을 믿고 만약에 그대로 했다 하시면 안 그러면 돼요. 양도세 폭탄을 맞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분은 폭탄이 아니라 이제 처분을 빨리 하실 뻔한 거지. 그렇죠. 그것도 손해인 거지. 네. 내가 더 좀 이따가 팔아도 될 그렇죠. 거를 빨리 네. 처분하기 그래서 위해서. 당연히 이렇게 해서 하면 조사관들도 사람이에요. 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참 어렵잖아요. 네. 그 다음에 중간에 사고 팔고 뭐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이분들은 한쪽 지역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지역이 넓잖아요. 그렇지. 전국구를 하다 보니까 헷갈리죠. 그 이거 하나만 판단하는데도 시간이 꽤 많이 걸릴 거라고. 이분 의뢰하고 봤는데 한 달 걸리지 않았어요? 네, 이렇게 한 달 걸렸어요 지금. 요거를 11월에 신청을 했는데 12월에 답변이 왔는데 틀린 답변이 왔다는 거지. 그래서 아까 요걸 빼먹었다 그랬죠. 우리 세무사님도 그 딱 보자마자 바로 얘기하셨어. 김도영 세무사님이 그걸 얘기하시더라고요. 조정지역 지정인데 계약했음을 요거 3년이다 이렇게. 예외 조항을 원래 단 써놓는데 이렇게, 네. 예외 조항까지 같이 넣는데 예외 조항을 빼놓으셨네요. 그래서 귀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하는데 건강과 행복이 도망갔습니다. 달아났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세청에 민원을 넣었는데 그 민원 답변을 100% 신뢰했다가는 잘못될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 대한 권리, 여러분들에 대한 절세 이거는 직접 세무사한테 의뢰를 해서 그 답변을 정확하게 딱 떨어지게 받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실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당연해요. 저도 조금만 많으면은 정신이 어렵고 계산을 못하고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자 요게 아까 그분 질문 내용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네, 헷갈리게 생겼죠? 헷갈리죠. 네, 중간에 또 처분됐어요 이렇게. 처분했지. 취득, 처분, 요거 비과세, 과세, 다시 또 청약 해갖고 또 분양권 취득했지. 분양권이 다시 또 주택으로 됐지. 정신 잃게 생겼지. 이게 기존 주택을 그냥 내가 샀대 이러면은 덜 복잡해요. 근데 분양권이 들어가면 골치 아파. 네, 분양권이 들어가면 머리가 아픈데 여기에 분양권이 지금 3개나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이 분양권 기존 주택 2개, 분양권 3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요 조사관도 정신을 잃은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국세청에 질의를 한 내용이 100% 맞지는 않다. 네. 그래서 꼭 세무사하고 상담하고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 그리고 우리 이제 옥정 신도시, 회천 신도시 같은 경우는 금액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양도세가 꽤 많이 금액이 나왔죠.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내 옆에 친구 위한다고 쓸데없이 참견. 쓸데없이 이 친구를 위해서 참견을 해주는 건데 오지랖 부리다가. 쓸데없이 오지랖 부리다가 그분이 몇 억을 손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양도세는 쓸데없는 오지랖은 안 부리는 게 나을 것 저도 같아요. 제가 알고 있어도 다시 우리 세무사님한테 네. 꼭 질의를 다시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다라고 확답을 받아야 고객님한테 전달을 해드려요. 네. 그래서 요거 우리 요 판단에는 다힘 세무회계 사무소 김도용 세무사님이 판단을 해주셨고요. 네. 요게 최종적으로 답변이 잘못됐다라고 또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게 오늘 저희가 방송에 나가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세를 하는 데 있어서 어디다가 질의, 질문 이거 갖고는 안 된다. 특히 카페니 뭐니 어디다 그걸 맹신하지 마셔라. 꼭 세무사한테 확인을 하시고 하셔야지 나중에 양도세 폭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카페나 우리 일반인들이 서로 대화하는 거 보면 대화로 얘기하는 거잖아. 그리고 카페에서도 이분처럼 아주 정확하게 몇 년 며칠에 취득하고 몇 년에 분양권이 됐고 이게 비조정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정확하게 질문 안 하시는 분이 많아. 그렇죠. 이렇게 질문을 정확하게 한데도 불구하고 틀린 답변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정확하게 질문을 안 했는데 그 답변이 정확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몇 번을 강조하지만 여러분들 이 양도세 관해서만큼은 꼭 세무사와 같이 하세요. 세무사와 같이 하지 않으면 낭패를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국세청 국세조사관님도 틀리는 양도소득세, 아주 복잡한 양도소득세, 여러분들 권리 여러분들 스스로 하고 지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